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불거지게 되면서 장중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재를 우리 국내 증시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양대 증시 3%대까지의 낙폭을 키웠지만 그 제한된 수준이었다라는 보도에 결국에는 영향을 받으면서 장중 낙폭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금요일장 시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을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석유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주은행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YIK, 흥구석유, 알테오젠, 자람테크놀로지, HLB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들도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낙폭은 많이 줄어줬었는데 반도체 장비단과 지금 자람테크놀로지와 같은 유로모픽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상승 마감을 해줬다는 점에서 잠시 뒤 반도체 종목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주와 방산 섹터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에너지주와 방산 종목들까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부터 빠르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제주은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금요일장에서도 약한 시장 속에서 1%대의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14%대까지의 급등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며 결국에는 1%대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 랠리를 받고 있습니다. 목요일장에서는 살짝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금요일장 다시 한번 주가가 튀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텐데요. 제주은행의 주가 상승 랠리를 이끌어줬던 건 외국인들의 매수세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제주은행의 매수세를 강하게 들어온 쪽은 개인뿐이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는 점에서 제주은행의 주가 흐름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알테오젠과 HLB 주가의 향방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바이오 종목들도 일제히 흔들리는 가운데 HLB만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장 막판에 2.77% 상승하며 10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보스턴에 사무소를 설립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특징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시죠. 반도체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들 ASML의 실적 쇼크에 이어서 TSMC발 악재가 전해지면서 전일장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요일장에서는 TSMC의 호실적에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 종목들 크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낙폭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TSMC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불거졌는데 메모리를 제외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을 10%대 이상에서 약 10%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 주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의 하락세가 눈에 돋보였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 넘게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대까지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중동발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하락세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제한되었다는 이슈에 의해서 아랫꼬리를 조금 달면서 2%대의 4.94%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장에서도 반도체 장비주인 YIK와 유로모픽 반도체 종목인 자람테크놀로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반도체 장비 종목인 YI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10% 넘게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3%대 마감가를 보여줬었는데요. HBM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SK증권이 목요일장 YIK를 뽑은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으로 반도체 장비 종목
종목들 대다수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YIK는 살아남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유럽 반도체 종목들 대다수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자람 테크놀로지 홀로 살아남았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는데요. 윗꼬리는 아주 길게 달렸습니다. 19%대까지 주가 급등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1%대만의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에너지와 방산 섹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지금 보시면 20%대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석유는 21%대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2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20.16% 상승하면서 17,0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국석유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보복이 제한적이었다라는 보도의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20%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방산주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을 올렸지만 장중에 크게 급등을 했었던 건 빅텍이나 스페코와 같은 오히려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가장 크게 몰렸는데요.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드리자면 인적 분할로 인해서 본업인 방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고요. 목표가를 20만 원에서 25만 8천 원으로 29%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골드만삭스에서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방위 산업 관련된 지출이 슈퍼사이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에너지주와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 가지 키워드로 묶을 만한 특징주는 없었기 때문에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면요. 동신건설과 미투온, 에이텍, CNR 리서치, JNTC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동신건설과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장마감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만남을 제안했다고 하고요.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9.89%의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2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특별한 이슈가 전해지진 않았는데요. CNR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로피 바이오와 함께 미국 식품의약국의 알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IND 승인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금요일장에서도 유지가 되면서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와 중앙에너비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아이퀘스트와 함컬 라이프케어, 엑셈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수급 특징주에서 짚어드린 적 있는 것처럼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소식에 7%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중앙에너비스는 한국석유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동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캐스트는 금요일장 1대1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속에서 상승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가 나왔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10%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습니다.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3%대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장중에 24%대까지의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이 종목 역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며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렇지만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크게 잡혔고 특히나 엔비디아 10% 정도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나스닥 종합지수가 2% 정도의 하락세로 15,282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우산업지수만 0.5%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렇게 나스닥 종합지수가 하락했던 매그니피센트 7의 하락과 더불어 오늘장 특징 종목도 이쪽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미국 증시 특징 종목입니다. 바로 엔비디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10% 급락으로 5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단 한때 $1,000에 육박했던 엔비디아가 이렇게 10% 급락한 이유는 시장의 불안감이 한몫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 국내 증시도 많이 흔들렸던 만큼 이 중동 리스크에 미국 금리 인하까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끌었던 시장의 상승세가 이제는 한풀 꺾이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대만 TSMC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요. 금요일에 이슈를 함께 살펴보시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23% 급락한 $214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일단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이 실적 발표 11일 전에 통상적으로 예비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비 실적을 내놓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혹시나 실적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AI 시대에서 액침 냉각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한때 주가가 $1,000 선을 넘어서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기에 주가에 대한 충격은 조금 더 크게 잡혔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기술주들 이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며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깊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엔비디아가 오를 때 따라 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HBM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실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나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직접적 종목으로는 MDS테크까지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도 이렇게 중동 리스크 때문에 금요일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크게 내림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지수상으로는 1%대 낙폭까지 회복하는 과정들이 있기는 했지만 반도체 종목들 일단은 큰 폭의 급락세가 나타났다는 점 함께 체크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 지난주 목요일에도 시간외에서 불안한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금요일에 결국 종가 기준 9% 급락세로 $555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예상외로 1분기 전 세계 구독자 수는 933만 명이 늘어났고요. 순이익은 무려 78%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나 순이익 그리고 가입자 수까지 일자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가이던스였습니다. 2분기 가입자에 대한 순증이 전형적인 계절성 요인으로 1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주요 실적 지표로 분기마다 발표하던 가입자 수나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내년부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넷플릭스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가 됐는데요. 지금 월가 일각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펀더멘털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이 너무 높다는 그런 분석 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로이터 통신에서는 스트리밍 시장 성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징후도 궁극적으로 한계점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주가를 조금 더 끌어내리는 요인들도 됐습니다. 앞서서 보신 엔비디아 같이 기술주들의 하락과 더불어 넷플릭스 역시나 실적 충격도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서 조금 더 주가가 크게 밀리는 폭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콘텐츠 관련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월가에서 들으신 대로 이 스트리밍 시장의 좀 포화 상태를 지적하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콘텐츠 종목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뉴 에이스토리, 레몽레인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수상으로 불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하락 마감한 모습까지 눈에 띄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기술주들 중심으로 내림폭이 펼쳐졌지만 금융주들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실적 발표 있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6%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그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까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2에서 3%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아멕스의 경우에는 6% 급등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관련해서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분기에 카드웨어 내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1분기 주당 순이익은 3.33달러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2.95달러였기 때문에 이를 큰 폭으로 웃도는 실적이 나왔다고 해석이 되고요. 매출액도 같은 기간 11%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아멕스는 신용손실에 대한 연결 충당금을 쌓아놨다라는 공시까지 내놨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올해 매출이 전년비 9에서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이에 따라 12.65달러에서 13.15달러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들 지금 은행주들 필두로 해서 대부분이 실적 발표를 마친 상태인데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 강도도 강해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 포함해서 증권사라든지 은행주들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모습인데요. 국내에서도 금융주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국내 금융주들 보시면 일단 아멕스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카드 같은 카드 종목으로 준비해 볼 수 있겠고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동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 지난주 금요일에 좀 탄탄한 모습을 기록했었는데요. 안전성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국내의 이 금융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도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월요일장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같이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